기사에 대한 놀라운 진실, 중세 유럽을 정의한 전사들 기사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더 많은 역사적 통찰과 전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제 중세 유럽을 정의한 전사들인 기사들에 대한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사에 대해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빛나는 갑옷을 입고 칼을 높이 들어 명예와 땅을 지키기 위해 전투에 나서는 영웅적인 인물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중세시대의 기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요구가 많으며 육체적으로 도전적인 존재였습니다. 기사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기사도 정신의 상징이자 뛰어난 전술가이자 때로는 중세 유럽 사회의 근간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기사 생활에서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그들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와 복잡성입니다. 기사의 갑옷은 전투에서 최대한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그 무게는 최대 500키로 약 1,100파운드에 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과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세 전쟁의 현실이었습니다. 기사들은 단순히 헬멧이나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금속판, 체인메일, 두꺼운 가죽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갑옷을 입었습니다. 이 갑옷은 칼, 창, 화살, 심지어 전투에서 사용되는 무거운 철퇴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갑옷을 입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사는 전투에서 갑옷을 입고 여전히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최상의 신체 조건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갑옷의 무게는 그들의 이동성을 제한하여 모든 움직임이 신중하고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이 거대한 갑옷을 입고 싸우고 말을 타고 때로는 마상 창시합도 해야 했습니다. 이들이 겪어야 하는 육체적 요구는 엄청났으며 갑옷을 입을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체력과 민첩성도 필요했습니다. 무거운 갑옷 외에도 기사는 다양한 전투 기술에 능숙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중 하나는 크로스보우였습니다. 크로스보우는 먼 거리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원거리 무기였으며 화살촉은 300m, 약 1000피트까지 날아가 갑옷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사는 전장에서 매우 강력한 상대가 되었으며 보병이나 기병부대 뒤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크로스보우를 마스터하려면 힘, 정밀도, 그리고 무기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기사는 검, 창, 도끼, 철퇴 등을 사용하는 훈련을 받았으며 다양한 상황과 지형에 맞춰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기사의 역할은 전투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기사도 정신의 상징이었으며 명예, 충성, 용기, 정의와 같은 이상을 구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기사도 정신은 기사의 삶에서 핵심적인 개념이었으며 그들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며 자신의 주군과 동료 기사에게 충성해야 했습니다. 기사는 전투와 십자군 전쟁에서 싸웠지만 또한 대회나 마상 창시합에서도 그들의 능력을 시험받았습니다. 이 대회들은 기사의 능력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존경과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귀한 이미지는 때로 중세 유럽 역사를 형성한 잔혹한 전투들에 관여했던 사실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기사의 가장 유명한 이미지는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기사의 힘에 있어 기사 자신만큼이나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기사는 일반적으로 전투를 위해 특별히 훈련된 대형 전투마에 탔습니다. 이 말들은 종종 금속판으로 보호되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기사만큼 무겁기도 했습니다. 중무장한 기사와 그의 말이 결합되면 그들은 전장에서 막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사는 말의 이동성, 속도, 충격 가치를 전투에서 사용했으며 말을 빼면 기사는 전투에서 훨씬 덜 효과적이었습니다. 기사의 삶은 엄격한 행동 규범에 의해 정의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기사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전투 기술, 말타기, 외교 등을 훈련받았습니다. 기사가 되는 길은 길고 혹독했습니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소년들은 종종 하인으로 시작하여 예의, 검술, 말타기를 배웠습니다. 이후 그들은 시종으로서 기사를 돕고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훈련과 실력을 입증한 후 비로소 그들은 기사로서의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사들은 또한 봉건제도의 일부로서 자신의 영지와 책임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토지와 보호를 대가로 기사는 전투에서 주군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사는 종종 영토 분쟁의 최전선에서 싸웠고 왕국을 침략하는 적으로부터 방어해야 했습니다.
기사와 토지 소유의 관계는 봉건 제도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는 기사가 전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지를 관리하고 방어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이기도 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기사의 사회적, 정치적 중요성은 전쟁을 넘어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영광과 명예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삶은 위험이 따랐습니다. 특히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에 기사의 평균 수명은 길지 않았습니다. 기사들은 종종 전선에 서서 적의 영주들, 침략하는 군대 또는 십자군 전쟁에서 종교적 적들과 싸웠습니다. 전쟁, 질병, 부상의 위험은 많은 기사가 노년에 도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장에서 살아남은 기사들도 갑옷의 무게와 전투에서 입은 상처, 그리고 지속적인 신체적 고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기사들이 지켜야 했던 기사도 정신은 그들의 실제 삶과 종종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기사는 원래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위해 싸워야 했지만 많은 기사들이 폭력적인 정복, 약탈, 그리고 침략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에서 보호자이자 파괴자로서의 모순은 중세 문학과 기사들에 관한 이야기에서 자주 부각되었습니다. 결국 기사는 권력의 상징이자 그들이 살았던 체제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들의 기술, 훈련, 용기는 존경을 받았지만 동시에 봉건 제도의 요구와 주군의 기대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주 보는 낭만적인 기사 이미지를 떠올릴 때 그들의 진정한 삶은 훨씬 더 복잡하고 요구가 많은 것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전사들은 단순한 고귀한 인물들이 아니라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도전을 겪으며 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사는 단순히 역사 속의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라 중세 유럽 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군사적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무거운 갑옷, 전투 기술, 그리고 변함없는 의무감은 그들을 존경받고 두려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기사들의 전설은 우리의 상상력을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현실은 훨씬 더 거칠고 요구가 많았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사들은 진정한 전사였으며 그들이 입은 갑옷과 그들에게 부과된 기대에도 불구하고 유럽 역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행동 촉구, 기사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배우고 싶으셨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종 모양 아이콘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